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영어 자막이 아니라 한자 자막으로 보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런던이 아니라 개봉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고 애플 본사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항저우에 있다면 이건 그냥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닙니다. 역사상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 이게 현실이 될 뻔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바로 11세기 송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송나라가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다면, 그리고 그 기술력으로 산업혁명을 완수했다면 지금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팩트부터 깔고 갑시다. 11세기 송나라는 연간 철 생산량이 12만 5천 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냐면요.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 직전에 생산하던 철이 겨우 7만 6천 톤이었어요. 송나라가 영국보다 700년 앞서서 더 많은 철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철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석탄입니다. 송나라 사람들은 이미 석탄을 대규모로 채굴해서 제철에 사용했어요. 11세기 개봉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이 도시 전체가 석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의 핵심 에너지원인 석탄을 이미 700년 전에 마스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철로 뭘 만들었느냐?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송나라 개봉의 건물들은 5층, 6층까지 올라갔어요. 철골 구조물을 사용한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던 겁니다. 중세 유럽이 나무와 돌로 2층짜리 집 짓고 있을 때 송나라는 이미 마천루의 초기 형태를 실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근거, 지폐와 자본주의입니다. 1024년 송나라 스촨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지폐 교자가 등장합니다. 왜 지폐가 필요했을까요? 너무 장사가 잘 됐거든요. 구리 동전을 수레에 가득 싣고 다니기엔 거래 규모가 너무 커진 겁니다. 송나라의 GDP는 당시 전 세계 GDP의 25%에서 30%를 차지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중국을 합친 것보다 더한 경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폐 시스템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어요. 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이 관리하고 이조 방지 기술까지 들어간 완벽한 화폐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용 경제의 탄생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계산하고 환전을 하고 심지어 선물 거래까지 했습니다. 주식회사의 초기 형태인 합자 조직도 있었어요. 여러 상인이 돈을 모아서 큰 사업을 벌이고 이익을 나눠 가지는 시스템이죠. 자본주의의 모든 요소가 이미 11세기 송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근거, 그리고 이게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바로 정밀공학 기술입니다. 1912년 재상이었던 수송이라는 사람이 천문시 계탑을 만듭니다. 높이가 12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기계는 시간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천체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추적했어요. 그런데 이 시계의 핵심 기술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탈진기라는 장치예요. 물레방아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도록 제어하는 기계 장치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탈진기의 원리가 나중에 증기기관의 핵심 부품이 되거든요. 제임스 와트가 1769년에 증기기관을 개량할 때 사용한 조속기, 엔진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장치의 원리가 바로 수송의 탈진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송나라는 이미 700년 전에 증기기관의 핵심 원리를 기계시계에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수송의 시계탑은 자동화 시스템의 결정체였어요. 톱니바퀴가 수백 개 맞물려 돌아가고 각 바퀴의 회전비가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계 컴퓨터의 조상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송나라는 이미 화약을 군사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화염방사기, 수류탄, 로켓, 지뢰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이 화약 기술과 정밀기계의 기술이 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1230년대 역사 속에서 몽골군이 송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행세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송나라 공학자들은 수송의 탈진기 기술을 응용해서 증기 동력 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물레방아의 회전 운동을 제어하던 그 기술을 이번엔 증기의 압력을 제어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증기 동력과 화약 기술이 만났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관총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화약 무기의 가장 큰 문제는 재장전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증기 동력으로 연소 발사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분당 100발 이상을 쏟아낼 수 있는
화야 기관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235년 몽골 기마대가 개봉 성벽 앞에 도착합니다. 징기스칸의 손자 오고타이가 이끄는 10만 대군이에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 몽골 기병들이 성벽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쾅쾅쾅쾅쾅, 마치 천둥이 연속으로 치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앞줄의 기병들이 말과 함께 쓰러집니다. 화야 기관총의 탄환 세례가 시작된 거예요. 몽골군은 방황합니다. 화살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이 쇠구슬은 방패를 뚫고 갑옷을 뚫고 몸을 관통해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날아옵니다. 하지만 몽골군도 만만치 않죠. 측면으로 우회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때 성문이 열리고 이상한 물체가 나옵니다. 철판으로 덮인 거대한 수레인데 굴뚝에서 하얀 증기를 뿜어내며 스스로 움직여요. 세계 최초의 증기 장갑차입니다. 내부에는 증기 엔진이 바퀴를 돌리고 장갑판 사이로 화야 기관총이 불을 뿜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것보다 느리지만 화살도 칼도 통하지 않는 움직이는 요새인 거죠. 몽골군은 전술을 바꿉니다. 공성전으로 들어가 장기전을 준비하죠. 하지만 송나라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어요. 증기선이 장강을 통해 무한정 보급품을 실어 나릅니다. 몽골군이 포위해도 소용없어요. 3개월 후 몽골군은 보급 부족으로 철수합니다. 송나라는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 승리 이후 송나라는 빠르게 변합니다. 전쟁의 위기를 넘긴 황제는 공학기술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해요. 증기기관이 공장에 도입되고 방적 공장에서는 증기 동력 방적기가 하루에 수천 미터의 천을 생산합니다. 철 생산량은 연간 50만 톤으로 증가하고요. 1250년대 송나라는 대형 증기선을 건조합니다. 도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바람이 없어도 일정한 속도로 항해할 수 있어요. 이 증기선들이 인도양을 건너고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내려갑니다. 1270년 송나라 선단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 대서양으로 진입해요. 유럽 탐험가들보다 200년 빠른 겁니다. 1280년 송나라 탐험대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콜럼버스보다 212년 빠른 발견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옥수수와 감자를 발견하고 원주민들과 교역을 시작합니다. 증기 기관차가 개발되고 개봉해서 항저우까지 철로가 깔립니다.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거죠. 1300년대 송나라 자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인도, 페르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까지 송나라 상인들의 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한자는 국제 공용어가 되고 교자는 국제 결제 통화가 됩니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쪽에서 더 싼 공산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신 유럽은 송나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생을 보내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신 개봉대학과 항저우 공과대학이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는 겁니다. 20세기 송나라는 전기를 발명하고 컴퓨터를 개발합니다. 수송의 기계시계 기술이 계산기로 발전하고 그게 다시 전자계산기로 진화해요. 실리콘밸리 대신 항저우 테크시티에서 세계 최초의 인터넷이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도 송튜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겠죠. 영어가 아니라 한문으로 댓글을 달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상상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상상은 아니에요. 송나라는 정말로 산업혁명의 문턱까지 갔었던 문명이었거든요. 석탄도 있었고, 철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어요. 단 한 가지 부족했던 게 뭘까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재난이 모든 걸 끊어버린 거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문명의 발전은 직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나가던 문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뒤처졌던 문명도 기회를 잡으면 역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명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죠. 송나라는 개별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하나로 연결할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만약 50년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정말로 세계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송나라가 산업혁명을 완성했다면 지금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대체 역사 시나리오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또 어떤 역사의 분기점을 탐험할지 기대해주세요.